네, 돌아온 빅뉴스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네. 요즘 이 기업 정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주가가 꽤 올랐죠.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하면서 네. 제일 먼저 살 만한 주식 중 하나라고 오. 제가 언제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특히 지난주에는 사상 최고가를 다시 한번 기록하면서 2021년이었죠. 네. 그때 연말에 기록했던 가격을 다시 한번 뛰어넘으면서 놀라운 힘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에는 한두 차례 정도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미뤄달라 하는 몇 가처분이 있었는데 그게 기각됐고 그들이 또 한 번 또 했는데 또 기각됐어요. 네. 그래서 여하튼 빠르면 이번 주 중에 거의 결론이 나는 것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딜하는 거예요. 여하튼 이 기업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면 매출 구조를 한번 보여드렸어요. 애저 서비스가 16.7%, 오픈AI도 8.4% 등등했는데 이걸 한 미국의 그 증권사가 이걸 보여주면서 했던 얘기가 마이크로소프트는 단일 종목으로 ETF 같은 거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들이 한결같이 다 좋고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있고 네. 아직은 돈을 못 벌지만 성장성을 갖고 있는 것도 있고 뭔가 필수 소비재 같은 느낌도 있고 IT적인 느낌도 있고 게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나로 ETF 역할을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다는 것도 상당히 재밌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금 매출 구조 보니까 정말 다양한 사업부를 그렇죠, 그렇죠.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각자 굉장히 잘 나갑니다. 네. 신기해요. 네, 그리고 그런데다가 최근에 보면 이런 사이버 보안 쪽에 대한 인수하는 또 하나 회사를 하나 인수한다 얘기가 있었는데 여튼 네.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도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되겠는데요.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요. 현재 시장 규모의 10배까지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배 가면 되면 네. 2030년까지 1.5조 달러에서 2조 달러까지 성장하는데 여기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아직은 상대적으로 엄청난 다른 거에 비해서는 큰 성장 매출 구조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도 지금 매년 33%씩 그런 비즈니스가 커지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 정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종목으로 ETF 역할을 하고 있고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좀 상당히 좋게 보고 있고요. 배드부시의 댄 아이버스는 내년도 중반이 아니라 내년 초반에 3조 달러 노릴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이크로소프트 안 쓰신 분은 안 계시거든요. 네. 한번 갖고 와 보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다 쓰죠. 다 쓰죠, 안 다 쓴 쓰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긴 있어요. 자연인. 나는 자연인이다 하시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네. 거의 대부분이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을 하나 쓰죠. 이상은 다 쓰죠, 사용을 다 하고 있으니까요. 네. 솔직히 망할 거라고는 상상도 가지 않아요. 네, 그렇죠. 네, 앞으로 승승장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종목으로 가볼게요. 사실 이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와 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AT&T 가져오셨는데요. 네. 대표적인 통신주죠. 네. 그런데 주가 흐름이 요즘 보니까 처참합니다. 처참할 정도가 네. 아니라 물론 이제 버라이즌이나 일부 또 통신사는 10년 만에 최저치 얘기하고 있는데 얘네들 앞에서는 명함을 못 냅니다. 지금 이 주식은 지금 몇 년인지 아시죠? 2023년이잖아요. 네. 1994년 이후 최저가. 30년의 최저가 가고 있기 때문에 웃으면서 하면 안 되지만 진짜 어이없는 웃음이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미국 주식은 다 좋다고 생각하시고 장기적으로 가까운 돈을 번다고 생각하시지만 AT&T는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 보입니다. 최근에 더 안 좋고 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첫 번째는 통신주의 비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통신업종은 뭔가 계속해서 통신도 발달하고 거기에 대한 투자도 해야 되고 광고도 엄청 쏟아부어야 되면서 높은 보수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돈이 많이 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즘 보면 우리 LTE에서 5G 갔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그렇게 빨라졌다는 느낌도 안 들고 지금 요즘 보면 언론에서 속았다는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신규 가입자 수가 이렇게 계속 증가하지 않는 거죠. 인구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지 않는 그렇죠. 분위기. 그리고 주요 국가들이 보면 인구가 좀 감소하는 분위기. 이런 관점. 그런 관점에서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게 바로 통신업종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요. 지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지난번에 한번 특종을 내게 하면서 단독 기사를 하면서 이제 이슈가 된 건데 통신망 있잖아요. 통신에서 케이블 있잖아요. 네. 케이블에 납성분이 들어가 있다는 납성분. 납. 납인데 납이 네. 몸에 좋을 것 같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가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이게 일부에서는 AT&T는 무해하다 얘기하고 있지만
똑같죠. 무해한지 안 한지는 나중에 납을 먹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이슈가 많아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비판적인 얘기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월가나 이런 데 애널리스트 몇 명이 야, 이거 지금 심각하다. 이걸 다 해결하려면 돈이 엄청 들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JP 모건이 딱 이 얘기를 하면서 AT&T를 매수해서 중립으로 내렸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몇몇 뉴 스트리트 리서치라는 곳에서는 그래서 비용을 구체적으로 계산했더니 독성이 들어간 납 케이블 제거하는데 약 590억 달러, 한국 돈은 75조 원 75조 원이요?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머리가 엄청나게 아픈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네. 또 하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무한 경쟁도 있고 있는데 한 3주 전에 한번 이게 잠깐 뉴스가 났었고 저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일부 보도가 나온 건데요. 아마존 있죠. 아마존이 프라임 멤버라는 건 이제 서비스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 쿠팡이면 쿠팡도 여러분 그 서비스 한 달에 뭐 얼마 내고 나서 우리 배달비 안 받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아마존 프라임 멤버십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수많은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죠.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한테는 프라임 비디오도 주고 있고요. 몇 가지 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본 보도에 따르면 이제 블룸버그나 로이터에서 먼저 얘기한 건데 이들이 얘기한 걸 보면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한테 전화를 무상으로 주겠다는 와. 무상으로 써. 그래서 이게 무상이 아니라 돈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 얘기하고 있지만 어찌된 건 이렇게 되는 순간 아마존 프라임 멤버가 미국 사람들 2억 명이거든요 지금.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 다 하고 있다고 보셔야 돼. 가구만 다 하고 있다는데 여기다가 전화도 못 끼워주고 이렇게 되면 이거 되겠냐는 거죠. 그쵸. 네. 경쟁 상대들 안 그래도 많은데 네. 아마존까지 끼어들면 네.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쿠팡도 우리나라 법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네. 매번 우리나라도 이제 현 정부도 뭐 네 번째 통신사를 만든다고 경쟁을 넓히는 건데 이건 경쟁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쿠팡 뭐 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달에 뭐 5천 원, 만 원 이 정도 할 거 아닙니까? 네. 5천 원 정도 할 텐데 그 한 사람들한테 지금 이동통신 무료로 주겠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저라도 가입을 하겠습니다. 저라도 가입하거든요. 딱 네. 그런 느낌이죠. 이게 현실화된 건 아니고 각국이 이거가 규제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될지 모르겠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통신수가 재미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왜 지금 AT&T가 문제가 되냐면 네. 미국 주식할 때 보면 저도 매번 강조드리지만 배당을 많이 강조하거든요. 배당 투자. 근데 AT&T는 항상 배당 투자에 항상 탑 클래스를 많이 일부에서 얘기를 해왔어요. 특히 초기에 미국 주식이 활발해졌을 때 한 2017년, 18년 우리 서학개미가 활발하게 되었잖아요. 정확히 보면 미국 주식은 배당 투자고 그런 강의들을 많이 했고 일부 증권사에서 대형 증권사들 AT&T를 엄청 얘기했어요. 이게 뭐 배당률이 8, 9% 뭐 나왔거든요. 근데 작년에 이제 배당을 뭐 분리하면서 배당이 떨어졌지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주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배당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저희가 배당 강의 한 10번에 걸쳐 말씀드렸지만 배당 수익률에 속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려야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것도 지금 배당 수익률이 7% 후반대 나옵니다, 지금요. 그럼 지금도 또 배당 갖고 사겠다 이런 분이 나올 수 있는데 좀 그게 뭐 나쁘다고 뭐라고 하지는 않겠으나 주가가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 보이는 거를 여러분들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 계속해서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고 있어요. 올해 내내 올라갔어요. 지금 배당 수익률이. 그런 관점에서 배당 투자는 핵심은 뭐다? 기억나시죠? 배당 수익률이 아니라 배당을 올려주느냐는 거가 가장 핵심적이다. 아까 일본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했기 때문에 마음이 좀 찡해지는, 짠해지는, 정확한 표현하면 짠해지는 그림을 한번 배웠는데요. 똑같이 1990년 이후에 양 회사의 주가 흐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AT&T. 많이 차이가 나네요. 많이 차이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두 개를 처음에 같이 그려봤어요. 네. 같이 그려지지가 않네. 워낙에 많이 올라가고 하나는 직선으로 그려집니다. 지금 이게 흐름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진짜 미국 주식도 좋고 다 좋은데 배당 수익률에 놓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고배당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수익률에 현혹되지 말자라는 점까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렇다면 세 번째 빅뉴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예요. 테슬라의 모델 Y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꽤나 저렴해졌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저렴해졌고 또 얼마나 사람들이 수요가 넘쳐나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모델 Y 있잖아요. 모델 Y가 우리 팬데믹 때 그 가격이 많이 올랐을 때 보면 거의 1억까지 나갔었습니다. 기본형이 우리나라에서. 환율도 있고 뭐 미국에서 올려갖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번에 모델 Y RWD라는 모델이 지난 금요일부터 전격적으로 주문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리어 휠 드라이브죠. 그래서 후륜 구동인데 이게 중국에서 만든 겁니다. 중국에서 만든 거고 또 하나가 이제
저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제가 말씀드리면서 틀릴 수 있지만 이게 뭐 인산전 배터리를 쓴 거예요. 근데 여하튼 이게 핵심은 뭐냐면 이게 가격이 기존 거 대비 2천만 원 정도 저렴합니다 지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행 기간이 적고 주행 거리가 짧고 이게 이제 후륜 구동이라는 건 전륜 구동이 아니라 후륜 구동이라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지난 금요일부터 주문을 받기 시작한 거죠. 금요일, 토요일 날 갑자기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뜬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관련된 커뮤니티 유튜브 보면 혹시 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관심 있는 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실 때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난리가 났습니다. 또이 테슬라 갖고 계신 분들은 네. 자기의 이제 리퍼럴이라는 코드가 있어요. 리퍼럴 코드를 그 새로 사는 사람이 하면 새로 사는 사람들한테다 60몇만 원 혜택 받고 기존에 리퍼럴 제공한 사람들도 뭔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기도 올리고 하면서 좀 유명 유튜버들은 뭐 상당히 이거를 조금 수익을 볼 수도 있겠죠. 얼마라도. 근데 이런 것들이 해갖고 지금 유튜브에 난리가 났어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얼마가 지금 주문됐는지는 아직 공개를 안 했어요. 지금 녹화하는 시간이 현재 공개가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기억하실 것 같아요.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덜 팔렸어요, 지금요. 실제로 모델 Y는 다른 거가 주문도 들어가지 않고 유일하게 지금 팔 수 있는 거, 살리는 거, 살 수 있는 게 이건데 그래서 뭐 현대가 역시 우리나라는 최고다, 테슬라 안 팔린다 등등 얘기했는데 지금 이런 사태가 터진 거죠. 그래서 네. 대라는 거 치면 아마 관심 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참고적으로요. 한국 내 총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2021년에 17,828대였고요. 2020년에는 14,571대 뭐 이렇게 해서 늘고 있었는데 네. 2023년 6월 현재는 3,732대밖에 안 팔렸어요. 그래갖고 오, 이제 많이 안 테슬라가 샀네. 한국에서 이제 끝났다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 부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일부 소식통들에 따르면 작년 수치 재작년치를 넘어섰다는 얘기합니다. 지금 벌써요? 벌써 넘어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유튜버에서 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있는데 제가 지금 녹화 시간 기준으로 보면 공식 발표는 없었어요. 네. 언젠가 발표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이 지금 주문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 갖고 주가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지만 테슬라를 좋아하는 분들은 이미 주주일 것 같아요. 예, 테슬라에 주주일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테슬라에 대한 걱정은 애플 네. 걱정, 연예인 걱정, 재벌 걱정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갖고 계신 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테슬라의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사이버 트럭이거든요. 그렇죠. 사이버 트럭이 지금 텍사스 기가 팩토리에서 첫 생산이 시작됐어요. 그게 지난 주말에 또 미국에서 한 뉴스거든요. 그래갖고 여기 보시면 재미나는 거 요즘 보면 하트 표시 이렇게 손으로 어떻게 표시하는 거 있죠?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네. 얼굴에도 막 하고 뭐 재밌게 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새로운 시그니처가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뭐 저는 흉내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해갖고 뭐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하는 그런 게 모든 임직원 여기 직원들이 다 그런 손으로 포즈를 하고 있어요. 테슬라에 대한 걱정은 제가 봤을 때 최소한 테슬라 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이나 사고 싶은 분들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런 걱정은 시간이 많은 분이 걱정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테슬라 뭐 한국에서 끝났나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했는데 네. 이번에 대란 나온 걸 보니까 좀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네 번째 빅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네 번째로는 지난주에 대형은행들이 실적을 줄줄이 발표를 시작을 했습니다.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다 실적을 발표했는데 나름 괜찮게 나왔나 싶었는데 주가는 또 그렇지는 않았어요. 네네. 주가 흐름은 막 좋지는 않아서 이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눈높이가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눈높이 수준을 다 맞췄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표를 하나 정리해봤는데 블랙락도 약간 다른 금융기관이지만 블랙락, 시티그룹, JP모건, 웰스파고까지 해서 한결같이 매출과 주당이익을 상회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했던 얘기가 이제 모든 것을 담겨있다 보고 있는데요. 금리가 좀 올라갔고 이런 대형은행들을 중심으로 고객들의 기반이 더 넓어진 거죠. 네. 그 대출도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고 특히 JP모건은 어떤 어닝 가이던스, 실적 가이던스까지 상향시켰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실적도 중요하고 뭐 단기적인 금요일날 하루 주가가 올라갔네 떨어졌는데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리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요. 카드가 엄청나게 잘 쓰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요.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있다는 거죠? 꾸준하다는 얘기하고 있죠. 네. 하반기 들어가면 약간 슬로우할 수 있다는 경고도 있지만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의 카드 소비량입니다.
카드 소비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소형 은행에서 한 거는 또 반면에 연출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아하. 연체율은 또 사상 최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 은행 하실 때는 역시 대형 은행 중심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특히 대형 은행의 어떤 소비와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앞으로도 주목해서 저희가 빅뉴스 시간에도 자세히 좀 더 기회가 될 때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쪽에서 소비가 늘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여전히 꾸준히 좀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금융 쪽 투자의 경우에는 대형 은행주들에 주목해보자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빅뉴스 시간이었고요. 다음에도 더 알차고 빠른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